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장군 수를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에 출입하는 이승국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2.0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말이 표범 같은 군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군의 군사를 빼서 날쌔고 강한 군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국방부는 현재 62만 명에 가까운 군 병력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만 명 가까이 병력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네. 이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 그에 따른 이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 2023년쯤 되면 군대에 갈 청년들이 확 줄어들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병력을 줄이고 대신 이제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군 구조를 미리 개편해서 대비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네, 표범 같은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그 병력 감축뿐 아니라 이번에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장군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군 장군은 430명이 넘습니다. 436명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 많다는 이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성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논란 끝에 이 장성 감축 규모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436명의 장군 규모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76명, 전체 장군 비율 중에 17%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역 장성이 300명이 넘는 육군에서 66명, 그다음에 해군과 공군 각각 5명씩 이렇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근데 마지막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기무사, 이 기무사에도 9명의 장군이 있는데요. 이 조만간 이제 기무사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기무사 개혁안 내용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장성 감축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군 장군이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육군의 감축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고요. 네, 그 국방부가 3군 균형 편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을 통해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합동참모본부, 그다음에 국직부대라고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도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예. 이런 네. 곳들에는 이 주요 보직에 육군, 해군, 공군 이 다양한 군의 장교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같은 비율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합참을 보면은 대령급 이상의 이 주요 간부 보직 편성 비율을 보면 육군이 해군과 공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예. 주요 자리에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걸 똑같이 같은 비율로 편성을 하고 또 같은 자리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같은 군에서 연속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를 막겠다는 예. 그런 조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로 해서 3군의 합동성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육해공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성이라면 다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이 3달 줄어듭니다. 예. 지난 2004년에 한 달을 미리 단축했던 공군만 2달 줄어들고 나머지 군은 3개월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픽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그다음에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고 공군만 2달 줄어서 22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 이런 복무 기간도 3개월씩 줄어들게 됩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 1월에 입대한 병사들인데요. 네. 이 복무 기간은 2주에 하루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21년 12월 중순쯤에는 정확히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는 장병이 나오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병무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군별로 이 입대일 기준 며칠이 줄어서 언제 제대를 하는지 표가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8월 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본인의 입대를 입력을 하면 전역 날짜를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저녁일 계산기 이런 게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복무기간 단축 외에도 병사들의 복지와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고요. 네, 그런 복지를 이제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담겼는데요. 일단 네. 먼저 병사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만 6천 원인 월급이 2022년에는 67만 6천 원까지 꽤 많이 오르는 거죠. 상당히 네, 오르는 거네요. 올리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많을 게 뭐냐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 일과가 끝난 뒤에 예. 그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 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국방부가 이번에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그 공관병 논란이 있었는데 또 부대 제초 작업이나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청소 이런 것들을 이제 병사가 아닌 민간 인력이 하는 쪽으로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 내용을 이승국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